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감히 사막 한복판에 철도를 건설한다고 꼬말이 되는 소리야? 절대 불가능한 일이 기어코 성공하고야 말았습니다. 섭씨 50도가 넘는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 대형 도시 철도가 건설되었다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이 프로젝트 성공의 주역은 대한민국의 기술력이었습니다. 시도 때도 없는 사막의 모래 폭풍, 뜨거운 더위와 무지막지한 일교차, 사방이 모래뿐인 지형 등등. 이 모든 악조건을 한국의 기술력은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이태리 최고 토목공학 전문가가 전해주는 놀라운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마르첼리노 델라 토레라고 해요. 밀라노에서 토목공학 엔지니어로 일하며 30년 넘게 유럽 전역의 다리 터널 철로를 설계하고 건설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전통적인 유럽식 방법을 사용하며 일해왔고 그 방식이 가장 믿음직스럽다고 여겨왔었죠. 늘 제 일에 자부심을 느끼며 오랜 시간 쌓아온 기술과 경험을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싫어했던 것이 있었어요. 바로 한국의 기술이었죠. 한국에서 새롭게 나온 방법이나 아이디어들이 낯설고 검증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었어요. 새로운 발명이나 기발한 기술 소식이 들릴 때마다 저는 약간의 분노와 의심이 몰려왔었어요. 젊은 시절 배운 옛 방식보다 더 나은 방법은 없다고 굳게 믿고 있었거든요. 특히 뜨겁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건설할 때는 오직 우리 유럽의 방식만이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 계획을 보면서 우리 방식은 검증되어 있고 믿을만해요. 한국에서 나온 새 아이디어는 현실에서 통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오랜 세월 땀 흘리며 쌓아온 경험이 제 마음을 채우고 있었고 그 자부심은 한결같았어요. 친구들이 새 기술을 배우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해도 저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었죠.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제 마음 한켠에는 작은 호기심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때로는 책상 앞에 혼자 앉아 있으면 혹시 놓치고 있는 게 있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스치고 있었거든요. 새로운 아이디어와 옛 방식이 어우러져 더 강한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는 상상을 하다가도 곧 그 생각은 제 마음에서 밀려나고 있었어요. 너무나 제 경험에 자신감이 넘쳤기 때문이죠. 어느 맑은 오후 저는 큰 프로젝트의 설계도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이 프로젝트는 뜨겁고 모래가 많은 사막에서 진행되는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였어요. 세밀한 청사진을 들여다보던 중 한 구석에서 FSLM 공법이라는 한국에서 개발된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 순간 저는 찡그리며 분노가 몰아치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한국의 기술이 이런 어려운 프로젝트에 도움이 될 수 있겠어? 저는 오랫동안 검증된 우리 방식이 최고라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비록 제 마음속에는 강한 확신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한편으론 도전의 설렘도 느끼고 있었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어쩌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우리 작업에 소중한 변화를 가져다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며들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 호기심을 감추고 조용히 넘기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여전히 유럽의 전통적인 방식만이 옳다고 믿으며 일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혹시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조용히 고민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저는 옛것과 새것 사이에서 갈림길에 서 있었어요. 가슴 한켠에서는 익숙한 것을 고수하라는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동시에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을 살짝 엿보고 있었던 거죠. 자부심에 차 있었던 제가 혹시나 더 나은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목소리를 완전히 무시할 순 없었어요. 이것이 바로 제 여정의 시작이었고 제 자신과의 싸움,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마주하는 과정이었답니다. 제가 밀라노의 작은 사무실에 앉아 있을 때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 소식을 처음 들었어요. 이름만 들어도 이국적이고 신기한 느낌이었고 저도 모르게 호기심과 의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금까지 봐온 것과 전혀 달랐어요. 뜨거운 사막 한복판에서 거대한 지하철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이었거든요. 프로젝트 세부 사항을 읽으면서 마치 페이지에서 열기가 뿜어져 나오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었어요. 설계 도면에는 176km에 달하는 철도가 그려져 있었고 그 길 따라 85개의 역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긴 터널과 높은 다리가 모래밭을 가로지르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죠. 저는 끝없이 펼쳐진 모래 언덕과 맑은 하늘이 마치 거대한 파란 천처럼 보이는 장면을 상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름다운 구상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한켠에서는 분노가 스치고 있었어요. 과연 이 새 공법, 특히 한국에서 나온 기술이 이런 혹독한 환경에서도 통할 수 있겠냐고 계속 의심하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청사진을 바라보며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프로젝트는 타오르는 햇볕, 거센 모래 폭풍, 사방이 모래뿐인 지형 등
사막 지형 특유의 여러 종류의 극단적인 도전들을 이겨내겠다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계속 눈에 띄었죠. 바로 FSLM 방법이라는 한국에서 개발된 특별한 공법이었어요. 그걸 볼 때마다 저는 이마를 찌푸리며 우리 유럽의 전통 방식만이 믿음직스러운 건데라고 생각하며 고개를 저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스페인에서 온 컨설턴트 호세 라모스를 만나 이야기 나누기로 했었어요.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저는 제 의심을 털어놓았어요. 우리 방식은 오랜 시간 검증되어 왔어요. 새 공법이 흥미로울 순 있어도 사막처럼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곳에서 통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자. 호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지만 동시에 가끔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옛 방식을 더욱 빛나게 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었어요. 그의 말은 제 마음 한구석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프로젝트는 단순한 지하철 건설을 넘어서 한계를 시험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도전이었어요. 저는 마치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탐정처럼 이 한국의 새로운 공법이 정말 효과가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제 의심과 걱정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작은 기대감도 싹트고 있었어요. 어쩌면 이 새로운 아이디어가 우리 전통 기술과 어우러져 더 나은 방법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살짝 스며들고 있었거든요. 프로젝트 폴더를 닫으면서 제 가슴은 기대와 두려움이 동시에 뛰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지내온 모든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발을 내디디려는 순간이었거든요. 저는 리야드에 있는 한 조용한 호텔 회의실로 먼 길을 달려갔어요. 제 가슴은 긴장과 호기심으로 두근두근 뛰고 있었죠. 한국 기술에 관한 얘기는 많이 들어봤었는데 이렇게 친근하고 당당한 팀을 만날 줄은 몰랐었어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깔끔하게 차려입은 엔지니어들이 큰 테이블 주위에 모여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은 차분하고 따뜻하게 맞아주고 있었죠. 그중 한 분, 이창수 씨가 일어나서 단단한 악수와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의 눈은 에너지로 반짝이며 어서 오세요. 마르첼리노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고 밝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 한마디에 제 긴장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었죠. 이창수 씨는 곧 자신들의 일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큰 포스터를 꺼내어 긴 원형 터널을 가진 거대한 기계, 즉 터널 보링 머신을 소개하고 있었어요. 그 기계의 폭이 9.8m였다고 설명하며 세밀한 그림과 도면을 보여주고 있었죠. 마치 강력한 괴물이 땅을 뚫고 나아가는 모습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 했어요. 지금까지 본 적 없던 현대적이고 명료한 프레젠테이션이었어요. 회의 도중 이창수 씨는 한국팀이 혹독한 환경에서도 일할 수 있도록 특별한 방법을 개발하고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었어요. 이 사막보다 훨씬 더 어려운 도전을 겪어왔어요. 저희 방법은 최악의 조건에서도 통했어요 라고 말하면서 그 자신감이 느껴지고 있었죠. 그의 말투는 차분하면서도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고 그의 열정이 눈에 보일 정도였어요. 그 순간 제 의심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어요. 저는 이창수 씨에게 질문을 많이 던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극심한 더위와 거센 모래 폭풍을 이겨냈는지, 기계에 특수 코팅을 하고 독특한 냉각 시스템을 도입한 이야기도 들려주고 있었죠. 또 실시간으로 기계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스마트 센서 시스템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었어요. 회의는 대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이창수 씨는 우리에게 질문도 하며 생각을 공유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 기술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제 자신을 발견하며 점점 더 많은 궁금증을 품게 되었어요. 어쩌면 이 새로운 방법에서 배울 점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서서히 자리 잡고 있었죠. 회의가 끝날 무렵 저는 많은 생각을 안고 회의실을 나서고 있었어요. 차갑고 딱딱한 발표 대신 따뜻하고 역동적인 토론을 경험하며 미래에 대한 호기심이 커지고 있었거든요. 그날 이창수 씨와 팀은 전통적인 방식만 고집하던 제 마음에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고 있었어요. 협력과 지식 공유가 사막의 혹독한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죠. 제가 사막 건설 현장을 처음 방문했던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차량에서 내리자마자 뜨거운 열기가 파도처럼 몰아치고 있었어요. 눈부시게 밝은 햇살 아래 모래바람이 온 세상을 감싸며 춤추고 있었죠. 주위를 둘러보니 끝없이 펼쳐진 모래 언덕과 여기저기 흩어진 구조물들이 보였어요. 분주한 밀라노의 거리와는 너무나 다른 풍경에 저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기분을 느끼고 있었어요. 저는 그곳에서 한국팀과 함께 거대한 다리가 건설되고 있는 현장에 합류하고 있었어요.
거기서는 거대한 기중기가 무거운 다리 부품을 들어 올리고 기계들이 일정한 리듬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모든 작업이 하나의 큰 퍼즐을 맞추듯 꼼꼼하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저는 한 발짝 다가가 기계들이 작동하는 모습을 자세히 지켜보았어요. 기계에는 특별한 코팅이 되어 있었는데 이 코팅이 모래바람과 혹독한 열기를 견디게 해주고 있었어요. 또 장비가 과열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독특한 냉각 시스템도 함께 작동하고 있었죠. 이런 새로운 모습들을 보며 오랜 의심들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자신들의 첨단 도구들이 작업을 얼마나 쉽게 만들어주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었어요. 스마트 센서가 온도와 바람의 세기, 심지어 모래의 움직임까지 측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바람이 불면 이 센서가 기계의 속도를 조절하고 있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디지털 화면의 숫자가 실시간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마술을 보는 듯 놀라움이 밀려왔어요. 방문하는 동안 저는 팀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장비와 사용 방법에 대해 질문을 던지자 그들은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었죠. 이 팀은 수년간 새로운 아이디어를 쌓아 올리며 혹독한 조건에서도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각 기계를 설계해 왔었어요. 그들의 설명 속에서 열정과 자부심이 가득 느껴졌고 저는 그 에너지가 제 마음속 깊이 스며드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또한 한국팀이 자랑하는 FSLM 공법을 사용하는 현장도 볼 수 있었어요. 작업자들이 빠르고 조심스레 일을 진행하며 모두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모습이 마치 잘 맞춰진 춤을 추듯 보였어요. 관찰할수록 이런 새로운 방식들이 정말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서고 있었죠.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 서 있으면서 제 심장은 새로운 발견마다 점점 더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새로운 아이디어와 전통적인 방식이 어우러져 작업을 더욱 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한때 의심과 오래된 습관에 사로잡혀 있었던 제 마음이 이제는 혁신의 신선한 기운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한국팀에 대한 존경심과 그들의 창의적인 해결책에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었죠. 그날 저는 때로는 더 나은 발전을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에 열려 있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배웠어요. 현대 기술과 치밀한 계획이 혹독한 환경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직접 체험하며 제 마음 한켠에 희망과 호기심 그리고 배움에 대한 의지가 싹트고 있었어요. 한때 혹독함과 의심의 상징이었던 사막이 이제는 공학의 밝은 미래를 열어주는 새로운 길로 다가오고 있었답니다. 현장 작업을 보고 나서 제 의심이 점점 질문과 희망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무거운 마음을 안고 사무실로 돌아오면서 여전히 예전 생각이 남아 있었지만 그 사이에 호기심의 불씨가 피어나고 있었죠. 다음 단계는 여러 엔지니어와 관계자들이 모인 회의였어요. 그 자리에서 제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기회가 될 거라고 느끼고 있었어요. 그날 아침 저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인 큰 회의실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유럽 전문가, 지역 관계자, 그리고 한국 팀원들도 함께 모여 있었죠. 저는 앞쪽 자리에 앉으며 한 스웨덴 엔지니어와 눈을 마주쳤어요. 그는 다정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 주었고 그 모습이 제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해주고 있었어요. 그렇게 회의가 시작되고 있었죠. 각각의 발표자가 리아드 메트로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한국팀의 이창수 씨가 이끄는 팀은 최신 업데이트 내용을 발표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사막에서 열심히 일하는 기계들의 영상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영상에는 무거운 기계들이 정확하게 움직이고 센서가 자동으로 조절되며 작업자들이 마치 한 팀처럼 협력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 매끄러운 협력과 기술이 작업의 모든 단계를 도와주고 있는 모습에 감탄하고 있었어요. 회의 도중 한 유럽 엔지니어가 일어나서 우리는 항상 우리 방식에 의지해 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국팀이 보여준 새로운 방식은 혹독한 조건에서도 잘 통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어쩌면 두 가지의 장점을 합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춰 서서 생각하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옛 방식만이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다고 믿어왔었는데 이제는 한국 방식이 단단할 뿐 아니라 똑똑하기도 하다는 걸 느끼게 되었거든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이창수 씨와 1대1로 대화를 나눌 기회를 가졌어요. 회의실 한쪽 가장자리를 천천히 걸으며 저는 그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었어요. 뜨거운 열기와 모래바람 속에서도 기계들이 어떻게 잘 작동할 수 있었는지 알고 싶었죠. 이창수 씨는 저희 기술 하나하나가 혹독한 사막에 맞서도록 만들어졌어요. 환경에서 배우고 시스템이 스스로 조절되어 모든 것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유지되고 있답니다. 라고 차분하게 설명해 주고 있었어요. 그의 따뜻한 목소리와 명확한 설명에
저는 진심으로 이 프로젝트와 팀원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그 대화 속에서 저는 점점 신뢰가 쌓여가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창수 씨는 제 생각을 억지로 바꾸려 들지 않고 제 의문을 차분히 들어주며 답해주고 있었어요. 그는 우리 유럽 방식 대신 한국 방식으로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생각 사이에 믿음의 다리를 놓아가자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죠. 함께 힘을 합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대화를 마치고 나서 저는 한층 가벼운 마음으로 회의실을 나서고 있었어요. 머릿속에는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유럽의 전통과 한국의 혁신이 어우러져 함께 일하는 미래가 그려지고 있었어요. 엔지니어들이 서로의 기술을 공유하며 함께 더 강하고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만들어가는 모습이 눈앞에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날 제 프로젝트에 대한 시각과 함께 사람들에 대한 생각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아직 배워야 할 것도 많았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느껴지고 있었죠. 서로 다른 두 세계 사이에 믿음의 다리가 놓여가고 있었고 저는 열린 마음으로 다음 단계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프로젝트가 마무리 단계에 다다르면서 제 안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한때 혹독했던 사막, 끝없이 펼쳐진 모래와 타오르는 햇살이 이제는 약속 가득한 땅처럼 보이고 있었죠. 그곳이 도전의 땅일 뿐만 아니라 혁신과 협력이 이루어지는 무대임을 느끼고 있었어요. 현장에서 매일 한국팀은 함께 일하는 힘을 보여주며 새로운 모습을 선보이고 있었어요. 마지막 평가 회의를 최선을 다해 진행하는 것이 아직도 생생해요. 여러 나라의 엔지니어, 관계자, 그리고 작업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큰 홀에서 모두가 설렘과 기대에 차 있었어요. 한국팀의 이창수 씨가 이끄는 팀은 자신들이 한 일을 자세히 보고하고 있었죠. 모든 기계와 센서, 그리고 방법들이 혹독한 조건 속에서도 완벽하게 맞춰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발표는 단순하지만 강렬했고 얼굴에 자부심과 헌신이 가득 묻어 있었어요. 회의 중에 한 스웨덴의 저명한 엔지니어가 입을 열며 오늘 우리는 단 하나의 방식이 최고가 아니라는 걸 보고 있어요. 유럽의 전통 기술과 한국의 혁신적인 방법이 합쳐져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죠. 서로에게서 배우고 있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제 마음 깊숙이 울려 퍼졌고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예전 생각을 내려놓아야겠다는 깨달음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몇몇 동료들과 함께 밖을 걸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시원한 사막 바람이 저를 상쾌하게 해주었고 거의 완성된 건설 현장을 바라보고 있었죠. 한국팀이 관리하는 곳에서는 순조로운 진행이 눈에 띄고 있었어요. 그들의 작업은 빠르고 정확해서 한때 제가 의심했던 모습이 지금은 믿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처음 의심했던 기억이 마치 오래전 일처럼 느껴졌어요. 저녁이 되어 사막 위로 해가 지면서 하늘이 오렌지와 분홍빛으로 물들고 있었어요. 저는 프로젝트 사무실 계단에 앉아 이창수 씨와 함께 오늘의 여정을 되새기고 있었어요. 이창수 씨는 이 프로젝트는 경쟁이 아니라 서로의 힘을 모아 도전을 이겨냈자는 의미예요. 함께하면 큰 일을 이룰 수 있답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남으면서 아름다운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 순간 자부심과 옛 습관보다 신뢰와 협력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큰 감사를 느끼고 있었어요. 이 프로젝트는 제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고 전통이 소중하지만 새로운 아이디어가 신선한 활력과 해결책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서로 다른 방법을 합치면 성공적인 지하철 시스템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잇는 다리를 놓을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죠. 이제 저는 앞으로 닥칠 도전들도 함께 일하는 힘으로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날 저는 언제나 열린 마음을 가지겠다고 다짐하고 있었어요. 배움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한때 혹독함과 의심의 상징이었던 사막이 새로운 시작의 땅으로 변해가고 있었거든요. 전통과 혁신이 만나 더 강하고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상상하며 저는 앞으로의 날들이 기대되고 있었어요. 오늘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척박하고 험준한 사막의 기적, 한국의 리아드 메트로 프로젝트에 관한 이태리 엔지니어의 사연이었습니다. 한국 철도 기술의 세계적인 우수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절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사막 한복판의 지하철 건설을 대한민국의 우수한 기술력과 도전 정신, 서로 다른 사람들과의 상생 협력으로 해결한 점이 매우 경이로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도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 상생 협력하는 정신으로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기쁨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